안녕하세요. 아울라 니콜쌤입니다. 오늘은 상담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상담 잘하는 법, 첫 번째 뭘까요? 궁금한 것을 다 알아내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인상도 주고 이러면 좋은 상담이 아닐까요? 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 뭘 지켜야 되냐면 한번 볼게요. 기본 에티켓을 좀 지켜줘야겠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상담할 때 이 소음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음식물 섭취를 하거나 그다음 여러 가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도중에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시간 약속을 한 경우에는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청자가 되기. 이거는 알면서도 혹시 잘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본인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어, 그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이제 많은 어떤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본 주제에 맞지 않은 다른 삼천포로 빠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것, 네,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에티켓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선생님의 언어와 엄마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적어 놨는데, 자, 선생님의 언어는 이래요.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리고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못하는 것을 무조건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못하는 것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못하는 부분을 약간의 어떠한 이런 노력을 한다면, 잘할 것 같아, 앞으로. 요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께서 들으실 때, 잘한다 끝에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앞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노력을 하면 그랬을 경우에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싶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학생 입장에서도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스타일로 말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들으시는 분, 학부모님이나 어머니께서 이거를 들을 때, 뭐야, 다 잘한다고 하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렇게 잘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크게 잘 받아들이시는 게 포인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의 언어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할 때 잘한다라는 그 중간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선생님 언어죠. 자, 그럼 엄마의 언어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제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 다 모두 공감이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정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일 때는 엄마처럼 언어가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엄마의 언어를 보면요. 잘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잘하는 것은 저도 막 크게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잘 못하는 것은 버럭하면서 아주 못한다고 한다. 이 엄마들이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엄마의 언어들이 아마 이런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언어와 엄마의 언어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잘한다, 잘한다 그 앞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네, 엄마는 자기 자식이니까 되게 편하고 이제 예의를 지킬 필요까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네, 잘한다 칭찬하는 거는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언어를 잘 언어가 다르다는 걸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를 잘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보면요. 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좋은 인상도 남기고 싶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저기를 하면, 상담을 시작하면요. 일단 칭찬으로 시작하면 좋겠죠. 네. 아이들도 칭찬에 되게 기뻐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게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기반을 둔 이제 칭찬이어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외모를 뭐 칭찬을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수업이 너무 뭐 어떤 부분이 너무 잘 설명이 잘 된다,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칭찬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볍게 분위기를 살짝 자연스럽고 업되게 이제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는 그런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까 한번 보면, 묻는 형식.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손을 여러 번 들어도 선생님이 잘 안 시켜주는 아이. 뭐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러면 이제 본인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선생님이 잘 안 시켜준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일부러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냥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 또 이제 존재감이 좀 덜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급한 불을 끄느라, 급한 아이들 먼저 이렇게 보느라 이제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이제 어머니께서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많이 시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묻는 형식으로, 아니면 아이와의 대화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는 형식으로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뭐 예를 어떻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와 어떤 이유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그 히스토리 이전의 그 어떤 히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원래 약간 내성적이어서 발표를 원래 하나도 잘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한번 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도 많이 들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어떤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한테 대놓고 좀 많이 시켜주세요 라기보다는 어떤가. 그러면 선생님께서 대부분은 잘 파악을 하실 거예요. 뭐 발표를 손을 많이 들고 있어요? 아니면 뭐 가끔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학부모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듣는 순간 선생님이 얘가 어땠더라 라고 순간 평소에 신경을 별로 덜 쓰다가 갑자기 이제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가요? 하면서 이렇게 묻는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도 느끼시는 바가 생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질문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뭔가 느끼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동으로 들게 되는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런 스타일도 있다라는 거,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시를 한 개 더 들면, 계속 창가나 문 옆에 앉는 아이. 네. 참 이거 저도 초등학교 옛날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창가에 앉던 문 옆에 앉던 큰 차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수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엄마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가 맨날 문 옆에 앉고 창가 앉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것도 선생님이 일부러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불을 먼저 끊어라. 학교에 어떠한 아이들이 서로 다투면 사이가 안 좋은 아이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아이가 또 급하지 않은 우리 아이는 항상 거기에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또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아이와의 그 대화를 엄마와 아이와의 대화를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자리를 뽑는데 계속 이제 창가에만 몇 번 앉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리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앉는 거니까 너도 중간 자리나 앞자리나 이렇게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앉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 그걸 듣고, 아, 얘가 계속 이렇게 앉았구나. 그리고 그래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앉는 거는 누구나 봐도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뭔가 이게 스스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보통 평범하신 보통 좋으신 선생님들께서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대놓고 우리 아이 좀 중간에 앞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런 아이와의 대화를 묘사함으로써 선생님 스스로 아, 얘가 이랬었구나. 선생님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얘가 계속 거기 앉는 거를. 네. 얘 이랬었구나. 얘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맞긴 하네. 얘를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상담에는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봤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궁금한 거를 묻는 형식이나 아이와의 대화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의 마무리는 칭찬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죠. 칭찬, 아까 처음에도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엔 이제 가볍게 선생님, 굉장히 뭐 멋지세요. 뭐 이제 이렇게 외모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를 이제 그 칭찬을 했다면 지금 마지막 이제 마무리 칭찬은 선생님 수업이 좋아서 학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선생님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이가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가볍게 칭찬을 하면 분위기 좋게 상담이 끝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잘해보는 방법, 좋은 상담을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상담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혹시 못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참고하셔서 네, 잘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